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블로그 수익화를 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과 어떤 장단점 같은 것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총 기본적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네이버에서 광고를 달아주고 누군가가 그걸 클릭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카더라는 되게 많죠. 누군 뭐 얼마를 벌었더라, 누군 얼마를 벌었더라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증된 그 애드포스트 월간 수익, 예? 연간 아니고요. 월간 수익 인증된 거를 공개한 사례를 보면 월에 2,400만 원까지 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매달이 될지, 예? 그러니까 한 달 뭐 특수한 상황인지, 예, 그런 건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한 달에 2,4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뭐 연간으로 치면 한 3억 되는 거죠. 예, 3억 연봉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네, 매달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고요. 예,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겹쳤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그 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이제 꽤 많아졌다. 예, 그리고 1,000만 원을 한 번이라도 맛본 분들은 더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고 팔짝 하는 거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누구는 블로그를 재미삼아 했다가 1,000만 원을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죽을 지경이네 어쩌네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20년 11월에 원래 이제 여행 블로그에서 방송연예로 바꾸면서,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바꾸면서 제 소망은 한 달에 꾸준히 블로그가 200만 원씩만 벌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예, 그래서 200씩 꾸준히만 가져가면, 야, 이거보다 더 빵빵한 연금이 있나?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한계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작년 여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9월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굉장히 상황이 좋을 때는 야, 이게 뭐 어지간한 대기업의 부장 연봉 못지않다. 예, 대기업의 부장 연봉까지는 충분히 된다. 대기업의 부장 연봉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좀 고수익을 내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네이버 홈피드에 엄청 오르거나, 또 하나는 내가 엄청 최적화된 블로그라서 블로그 지수가 엄청 높거나. 그래서 블로그 지수도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최적화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의성 있는 포스팅을 엄청 해서 그 최적화된 블로그 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근데, 뭐, 일부에서는, 야, 이제 드디어 뭐, 홈피드의 세상이 왔다. 이제는 뭐, 검색이 아니라 홈피드의 세상이다. 예, 그건 홈피드 되고 있는 분은 얘기고요. 무슨 홈피드의 세상이 뭡니까? 예, 홈피드 뜬 사람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예, 네이버 블로그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홈피드에 뜨는 사람은 무슨 뭐 10,000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까? 예, 잘 돼봐야 몇백 명 수준이니까 홈피드의 세상이 왔다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만 누구든 홈피드를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예, 이건 맞아요. 예, 도전해야죠. 당연히 도전해야 나한테도 기회가 오니까. 그건 맞습니다만 홈피드에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안정적인 뭔가를 가져가려면 검색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네이버는 어쨌든 검색이 기반이 되는 건 맞다. 예, 제가 최근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소위 말하는 블로그 최적화? 예, 이런 게 되면서 새삼스럽게 놀라는 게요. 저는 검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 숫자가 2만에서 3만 사이다.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최적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최적이 잘 돼서 컨텐츠가 잘 쌓이고 시의성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나가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한 5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홈피드 도움 없이 만약에 4만 5만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애드포스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 예, 그러면 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언제까지 네이버가 계속 홈피드를 뭐 지들 맘대로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애드포스트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새로 생긴 쇼핑 커넥트입니다. 이제 내가 쇼핑 커넥트 어필리에이터가 물론 먼저 돼야 되는 건데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마 대거 개방할 거예요. 네이버는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쇼핑 커넥트는 블로거들이 막 엄청난 이익을 본다기보다도 그 네이버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이버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고요. 블로거는 이게 상품이 팔리려면요. 이 내 블로그에 온 사람들이 이 상품을 보고 이게 최저가라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을 내놓는 입장에서 최저가로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품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찾아내면 꽤 괜찮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갔을 수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쉽게 구매하시려는 분들의 성향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뭐 이거 뭐 나 한 달 뭐 100만 원 팔았어요. 저 이거 뭐 너무 짭짤해요. 너무 괜찮아요. 뭐 이런 인증글이 올라오던데 그거 보면서 좀 반성했어요. 저는 200만 원 이상 팔았는데도 이거 이렇게 해서 뭐 꼬라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수수료를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 정도만 팔아도 2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걸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다면 저는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7월에 정식 오픈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조금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쇼핑 커넥트는 지금 당장은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닐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두는 건 맞다.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커넥트입니다. 이건 이제 뭐 보통 인플루언서들 상대로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광고주가 블로거들한테 뭘 해주면 우리가 뭐 상품을 주든 뭐 아니면 뭐 수수료를 주든 뭘 줄게 뭐 이런 건데요. 요즘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양심 없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상품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올리는. 네이버가 이걸 뭐 단속한다는 말은 했는데 여전히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내 굴지의 뭐 대그룹 하청업체 또는 파트너 업체들도 양심 없이 하는 행동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하시는 바보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금액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고요. 이 브랜드 커넥트 하시는 물론 이제 뭐 이게 이제 소규모의 자영업자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뭔가 좀 블로거들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커넥트를 뭐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 또 뭐 이거 해서 뭐 검토해라 뭐 검사 받아라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까 이번에 말씀드린 쇼핑 커넥트가 향후에 공동구매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공동구매가 이제 가져올 그 엄청난 폭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네 번째는 가장 일반적이죠. 대가성 리뷰가 있습니다. 대가성 리뷰. 그러니까 뭐 업체나 광고주가 돈을 주는 거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뭐 톡톡이 오기도 하고 뭘 해서 야 우리가 이거 얼마 줄게. 응?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작게는 뭐 한 3만 원부터 세게는 한 50만 원까지. 물론 그 이상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실 그 이상 받는 분들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고요. 뭐 내가 뭐 이게 뭐 차고 넘쳐서 뭐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블로그를 왜 뭐 방문자 수도 별로고
리뷰가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뭐 자기 블로그를 관리하는 여전히 예, 거짓말입니다. 예, 50만 원씩 하루에 10건 하면 500인데 그러면 월이면 1억 5천인데 뭘 안 하긴 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제 내 영향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걸 계속 했을 때 내 블로그 지수가 유지될 것이냐, 이게 제일 변수입니다. 예, 내 블로그 지수를 유지하면서 난 이걸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이러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 예, 애매해지는데요. 참고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저는 뭐 블로그 지수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뭐 금액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이제 뭐 원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 1차로 뭐 검토를 받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업체 그 파트너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 일하시는 에이전시가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고 뭐 또 수정도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안 할 뿐, 예, 이건 좋은 시장인 건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A 블로거, 예, 제가 한 뭐 4, 5년째 꾸준히 보는 A 블로거는 패션 쪽을 하시면서요, 이거를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패션 관련 리뷰를 하나씩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원래 자기 주제 글을 하나씩 쓰시고, 예, 그러면서 아예 그걸 자리 잡아서 가는, 예, 그런 패턴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본인 블로그 지수도 너무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또 이것도 과하지 않게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예, 그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 5번째는 책 출간이죠. 책 출간, 뭐 전자책 이런 건데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제가 장담하는데 돈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뭐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예, 그냥 나는 책을 하나 썼어. 뭐 이런 저자야, 뭐 이런 거지. 대한민국 출판 시장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예, 작년에 그 한강 작가가 예, 노벨 문학상 정도 받아서 난리가 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작가들은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인데 블로그를 기반으로 책을 냈는데 엄청나게 팔린다. 예, 이건 뭐 사실 뭐 거의 거짓말 같은 얘기죠. 옛날에 아주 가능했던 얘기죠. 옛날에. 예, 그러니까 그 옛날 문성실 씨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요리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제가 알기로는 100만 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문성실 씨는 100만 부 팔렸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신미식 작가? 신미식 씨도 여행에 미치다. 사진과 여행에 미치다. 뭐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부 팔렸습니다. 예, 이거는 예, 대한민국 블로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숫자인 거고요. 사실상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거의 안 돼요. 제가 저도 에세이 책을 2권 냈거든요. 에세이 책을 2권 냈습니다. 예, 저는 뭐 블로그 관련 책은 내지 않았고요. 제가 쓰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에세이 책을 2권 냈는데요. 예, 제 만족이죠. 예, 저도 뭐, 예,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는 베스트셀러 순위로도 드는데요. 그 순위와 상관없이 돈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보름 애드포스트 하는 게, 예, 책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뭐, 이걸 내면 뭐, 강의할 때 뭐, 내 포트폴리오가 좋아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뭐, 책 한 권 있다고 강의 의뢰 들어오고 뭐,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 내고 싶다. 나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책 하나 내고 싶다. 이러면 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낸다? 예, 그거는 좀 아닙니다. 예,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강의하는 거죠. 예, 저처럼 강의를 하는 건데요. 내 분야에 뭐 그걸 관련해서 뭐 1:1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딴 분들 보니까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배우시고, 배운 걸 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무처럼한테 배웠는데, 나무처럼 얼마인데 나는 파격적으로 할인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노력이 없으면 예,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시다가 대부분 다 멈추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강의가 사실은 그냥 사진 강의, 블로그 강의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블로그 강의하다가 사라지고 아시죠? 예, 대부분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막 이제 이런 건데요. 강의는 네, 좋은 방향인 건 맞는데 이게 진짜로 돈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잘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목표를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블로그 강의 이런 거 말고요. 본인만의 뭔가 전문화된 게 있어서 해본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쉽지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한때는 요리 클래스 막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요리 클래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요리 클래스를 하려면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확보하고 장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 빼고 저거 차포 떼고 나면 이건 또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단 활동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블로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재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맛집 가서 예, 맛있게 먹고 포스팅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어디 제품 받아서 협찬 받아서 쓰고 또 포스팅하고 야 넌 이런 재미로 해 뭐 그래서 뭐 내가 가서 맛집 먹은 게 뭐 오늘 가서 먹은 게 뭐 여럿이 합치니까 뭐 10몇만 원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하니까 월로 따지면 뭐 한 400만 원 되고 뭐 제품 받은 게 또 이래저래 하니까 또 한 300만 원 되고 뭐 해서 난 이거 월수 천이야. 근데 실제로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뭐 10,000원 20,000원도 안 되는 오히려 내가 막 차비를 쓰고 다니는 예,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 체험단이 많아지면요, 이건 앞에 리뷰보다 더 심각하게 내 블로그 지수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체험단하고 사실 리뷰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요. 체험단은 아주 초보 블로거들, 예, 중급자 미만의 블로거들이 주로 하는 거라면 리뷰는 중급자 이상의 블로거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예? 근데 어쨌든 최고의 방법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다. 예, 애드포스트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네이버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수익화하고요. 수익화 블로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고 뭔가 눈에 띄면 뭔가 이렇게 꾹꾹 누르려고 밟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잘 피해 다니면서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처지인지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걸로 너무 큰 돈을 버는 건 무리고요. 대신 네이버가 싫어하지 않는 선, 이걸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 월 500이 넘지 않으면 네이버는 크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월 500 정도 선만 잘 지켜주면 네이버는 내가 너 그래 뭐 이런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500만 되면 뭐 따봉이죠, 그죠? 연봉 6천인데 예, 그것만 되면 손이 없겠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을 꿈꿨던 것처럼. 근데 요즘은 좀만 하면 또 괜찮아집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 그냥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요즘 보면 SNS 같은 걸 보면 내가 그렇게 무슨 뭐 여배우 쓰고 뭐 이상한 글을 써서 내 양심을 파느니 돈을 안 벌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올해 한 1,000만, 2,000만 주는데 안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써도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지. 예. 써서 올해 1,000만, 2,000만 주는데 누가 안 써요? 쓰지. 예? 예.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이걸 잘못 썼다가 내 블로그가 그냥 진짜 영원히 안녕할 것 같다. 예? 잘못하면 저품질에 걸리거나 큰일 날 것 같다. 이러면 조심하는 건 있죠. 예, 저는 약간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저 역시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서너 번 시도는 해봤어요. 시도는 해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영혼을 팔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뭐예요. 그거 쓴 사람들이 무슨 잘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취향인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연예 블로그 하기 이전에도 예전에 다양한 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잡불이라고 그랬죠. 잡불. 예, 잡불인데 졸라 잘 나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행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정치 얘기도 쓰고, 사회 얘기도 쓰고, 안 쓴 게 없어요. 그때 방송도 쓰고, 다 썼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신 분들 많았어요. 특히 사진 열심히 찍고, 여행 사진 잘 찍고, 이런 분들 중에, 야, 나무처럼 잡불이야. 에? 내가 저렇게 하느니 안 하고 만다. 이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다 찌그러졌죠. 예, 블로그 뭐 하루에 100명 오고 50명 오고. 예, 남들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블로그로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버는데 뭐 10,000원, 20,000원 못 벌면서 뭐 내 영혼이 지켜져요?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홈피드도 노려보는 거고요. 뭐 방송 연예든 뭐든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방송 연예 쓰는 것도 막 무시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데요. 예, 그러면서 유재석은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유도 좋고 다 좋아하잖아요. 박보검도 좋아하고, 그죠? 예, 근데 그런 글 쓰는 사람은 이상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뭐 여행 블로그 쓰면 뭐 그 대단한 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난 TV 본 걸 가지고 써볼래.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난 여행 갔던 걸로 써볼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 7가지 방법을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 부분 중에 책은 했다가 아닌 거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책 중에 전자책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나 컨설팅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는 체험단, 브랜드 커넥트, 대가성 리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가성 리뷰도 요건 조건이 좋으면 그 뭐 어디 검토받아야 한다, 뭐 검수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없으면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심을 두는 건 1번 애드포스트, 그다음 강의, 예, 그 다음이 쇼핑 커넥트. 이렇게 3가지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요건 잘 정리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목표. 예? 내가 작은 목표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